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15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분봉상에서 오전장과 오후장으로 나누어서 오전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후장의 매수 시도를 만드는 그런 수식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 좀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분봉을 오전장, 즉 9시부터 12시 직전까지, 그 다음에 오후장 12시부터 3시, 오후 3시 전까지를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먼저 이 차트 위에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오전장이 양봉일 경우에 오후장에서 그 양봉의 종가를 클로스업 할 때의 신호 수식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 양봉일 때만, 오전장이 양봉일 때만 오후장에 그 양봉의 캔들을 표시를 하고요. 다음에 그 양봉에 대해서 중간 라인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라인을 그린 이후에 오전장의 고가도 한번 표시를 해보고요.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때 좀 이렇게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표시를 먼저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호 수식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차트는 코셈이라는 그런 종목이고요. 현재는 이제 5분 차트입니다. 이 5분 차트에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12시 봉이죠. 12시 봉 직전까지를 우리가 오전장이라고 치고요. 이 오전장의 오전장의 종가는 이 위치죠. 다음에 시가는 우리 당일의 시가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양봉이기 때문에 이 양봉을 그릴 수 있는 이 그 캔들을 오후장에 그대로 옮겨서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후장에 그려진 이 캔들을 가지고 어느 위치에서 클로즈업 하는지를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 자체의 중심선도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오전장에 고가도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 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 손절을 우리가 감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요 캔들을 그려본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오전장에 우리 종가를 알아내야죠. 자, 그 수식관리자에서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요. 저는 제목을 질답 157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수식 1에는 오전장의 종가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오전장의 종가는 12시 직전에 그 캔들의 종가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 시 종가라는 그런 변수에다가요. value n 1, 그다음에 우리가 타임 함수를 사용을 해야겠죠. close 시간이 11시 59분 59초를 넘어간 직후에 한봉 전에 종가, 이렇게 되면은 12시를 체크를 한 뒤에 그 한봉 전에 종가를 가져오게 되면 오전장의 종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표시를 할 때에는 다시 우리가 타임 함수를 가지고, 타임 함수가 현재의 시간이 12시보다 크고, 그리고 다시 시간이 15시 정각이죠. 보다 작다면 오전 C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하고, 아니면 0의 값을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 오전장의 종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식 2는 일단 좀 비워놓고요. 그 다음 우리가 중심선을 그리기 위해서 수식 2는 좀 비워놓고요. 그 다음에 수식 3도 고가를 그리기 위해서 좀 비워놓겠습니다. 먼저 수식 4에다가 시가 라인을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가는 오전장의 시가나 오후장의 시가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시가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시가는 if 똑같은 시간이죠. 시간이 12시보다 크거나 같고,
그다음에 시간이 15시 0000보다 작으면 데이 오픈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닐 경우에는 0을 출력해라. 이렇게 하면은 종가와 시가만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한번 표시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할지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출력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색을 칠하기 위해서 일목균형표를 많이 사용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일목균형표 대신 막대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의 종가가 크다면 적색 계통으로, 그 다음에 굵기를 너비를 한 4 정도로, 그 다음에 시가는 지우는 용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은 가격,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됐죠. 오전장의 종가와 그 다음에 시가 사이에 적색 계통으로 캔들 형태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여기에 중간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선을 그리는 이유는 우리가 진입을 했을 때 매수를 한 뒤에 혹시나 뒤로 빠졌을 때, 아래로 빠졌을 때 이 중간선을 어떤 손절 라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중간 이후의 값을, 아래의 값을 또 색으로 한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수식 관리자 부르시고요. 사용자 지표에서 다시 금방 맞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수식 2를 비워놨었죠. 수식 2에는 중심가를 한번 표시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수식 3에는 이 오전장의 고가 라인을 봉 하나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식 2는 중심가라고 이제 제목을 치고요. 그 다음에 수식 1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 4에 있는 시가도 우리가 가져와야죠. 중심가를 구하기 위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수식 2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그런 수식은 다 가져왔고요. 우리가 변수에다가 줘야죠. 그래서 오전 A라는 변수에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전 B라는 변수에 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런 종가와 시가가 다 완성이 됐죠. 자, 이거의 그 중심가를 구하면 되겠죠. 오전 A 플러스 오전 B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그려진 캔들의 중심의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식 3에 가셔갖고요. 오전장의 고가. 자, 오전장의 고가는 일단 장이 시작한 이후에 고가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래서 HH라는 변수에다가요. highest since 당일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큰 고가의 값. 자, 다음에 이것을 전체를 다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12시가 됐을 경우에 그 직전의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if 타임이 12시가 됐다면 HH의 한봉 전의 값을 가져와라. 아니면 0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수식사는 다 완성이 됐고요. 라인 설정 가셔갖고 수식 이름 우리가 막대로 표시했었죠. 그 다음에 중심가는 또 똑같이 막대로 약간 흐린 녹색으로 똑같이 너비는 4. 고가는 한 줄만 표시할 거기 때문에 막대로 하늘색으로 똑같이 너비는 4. 그 다음에 시가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그러면 저기 위에 고가도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심가도 표시가 되는 그러한 그 캔들 형태의 라인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오전장의 고가가 여기서 표시가 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캔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치에 이제 신호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양봉일 때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은 음봉이죠. 음봉인데 이제
고가가 이렇게 고가만 하나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보기 싫기 때문에 한번 지우는 그런 작업도 같이 한번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금방 만든 질답 57 가셔갖고요. 이 고가를 표시할 때 우리가 양봉인지 음봉인지를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봉인지 음봉인지 비교할 때는 여기 보시면 요 세 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요. 수식 3으로 오셔갖고요. 붙여넣기. 그 다음에 오전 A와 B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전 A와 B가 어떤 쪽이 더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양봉인지 음봉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전 A가 크면 되겠죠. 오전 B보다 클 경우만 표시를 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그 음봉일 경우에 고가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그럼 이것을 다시 지운 다음에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보였던 그 음봉의 고가는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양봉일 경우만 고가가 표시되고 종가가 표시되고 그 다음에 중심가가 표시되고 시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위에 있는 요 위치에 신호가 나오도록 신호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호 수식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간단하죠. 이 라인을 가져와서 클로스업 했는가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식 관리자 가신 다음에요. 질답에서 이게 종가죠. 제 수식 1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신호 검색하셔고요. 새로 만들기 해서 질답 157 다음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요. 자, 첫 번째 줄만 있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줄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즈업. 현재의 종가가 오전에 종가를 클로즈업 했다면 신호를 표시해라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신호 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것을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표시가 되고 있죠. 오전에 종가를 표시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위치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치에 표시가 되는 것들은 어차피 종가가 표시되기 때문에 신호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또 나오지 말라라고 할 때 양봉인지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무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다시 사용자 지표 가셔갖고요. 157에 세 줄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호 검색 157에 가셔갖고요. 제일 첫 줄을 이 세 줄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C, 오전 A, 오전 B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야죠. 그 다음에 AND 앞쪽이 양봉이냐라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오전 A가 오전 B보다 큰 경우라는 그런 조건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것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같은 표시가 된 부분에서 우측에 있는 곳에만 표시가 되겠죠. 자, 여기에만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신호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전장이 양봉일 때, 그 다음에 그 양봉의 종가를 클로스업 했을 때의 신호, 그 다음에 중심선은 우리가 손절 라인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가 라인은 우리가 어떤 목표나 아니면 어떤 기준이 되는, 매도의 기준이 되는 위치로 삼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분봉에서 오전장과 오후장을 구분한 뒤에 오전장을 이용해서 오후장에 진입하는 그러한 신호 수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